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4.6%) 나왔고요. 그리고 그때 하반기에 40.2%로 처음 40%를 넘긴 바가 있죠. 전문가들은 지난해까지는 집값 상승의 불안감을 느낀 2030 세대의 패닉 바잉이 계속 이어졌지만 올 들어서는 일단은 대출금리 인상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집값 고점 인식도 커지면서 매수세가 다소 약해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달부터는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죠. 자, 그렇게 되면서 30대 이하의 주택 구매가 다시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LTV나 DSR 규제 완화 기조 때문입니다. 이 반면 일각에서는 또 금리 인상 여파로 이들의 주택 구매가 크게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반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신중하게 시장의 변화를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2610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자,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매일 정부가 세금이라던가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은 노후에 보통 은퇴하신 분들이 소형주택에서 임대 수입을 많이 올리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의 그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은 종부세라던가 이런 세금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많은 것들을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에다가 좀 맞춰서 좀 합리적으로 세금을 내게 맞추겠다라는 그런 정책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은퇴 후에는 연금이라던가 그거 외에도 월세 수익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몸집이 좀 작아지고 이런 혜택이 좀 더 확실해진다면 소형 주택 쪽으로도 좀 눈을 돌려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서울 강동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자,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사님, 고덕동의 주택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살펴주시죠.
네, 5호선, 현재는 5호선 상일동역에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양 면적은 33.01평방미터, 실사용 면적은 한 14평 정도 되는 투룸 구조고요. 총 5층 중에 4층을 말씀드리고 총 9세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방 2개, 거실, 화장실의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모든 가전제품이 빌트인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준공은 2022년 1월에 준공이 완료되었고요. 매매가는 4억 9,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건물은 지금 올 1월 달에 준공이 난 거기 때문에 신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외관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라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층에 피로티로 되어져 있고 1층에 조그만 상점이 하나 입점해져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성을 조금 더 쉽게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동강 거리들이 주변의 주택들과 좀 거리감이 있어서 채광이라던가 이런 개방감, 가시성들이 굉장히 좋은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입주하셔서 굉장히 쾌적한 생활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한샘이라던가 이런 수입자재하고 그다음에 정품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차후에 AS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을 좀 덜 가지실 수 있고요. 신축 구조인데다가 신혼부부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비스포크 냉장고 요즘 유행이죠. 그런 풀옵션으로 되어져 있고 2NE1이라고 에어컨 자체도 뭐 2개로 해서 거실과 방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참 가전제품에다 신경을 썼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좋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테라스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테라스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테라스 공간만 해도 굉장히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좀 안쪽으로 내부 요즘은 소형주택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 옥상에다 정원을 만들어준다던가 이런 테라스 시설들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이런 여유 공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사실은 투룸보다는 3룸이라던가 이런 좀 더 넓은 주택처럼 보여지는 그런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 자재, 가구 다 이름이 있는 것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저 기대감을 더 높이는 요인이 될 테고, 자, 지금 보시는 곳 신축으로 지어진 투룸으로 살펴드리고 있죠. 자, 거기다가 채광도 아주 잘 햇볕이 쏟아지는 곳이고요. 테라스까지 나와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점 테라스가 있고 없고 이런 차이가 라이프 패턴 자체가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건물의 특징 이모저모 잘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기 위치가 어떤지 호재는 뭐가 있을지도 더 알아볼게요. 자, 입지 후 호재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조금 소형주택이라던가 이런 다세대 빌라의 형태들이 굉장히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아파트로 변하는 입주권의 형태라던가 이런 역세권이라던가 조금은 더 앞으로 호재들이 좀 많은 곳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5호선 상일동역에서는 도보 한 10분 정도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뭇 좀 먼 감은 있겠지만 그래도 한 10분 정도라고 하면 저희가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앞으로 생겨날 역이죠. 9호선 샘터공원역에서는 한 200m 안쪽 거리이기 때문에 초역세권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강변북로라든가 강일 IC를 이용해서 올림픽 대로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수월할 정도로 외곽으로 나가는 선들이 잘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구리하고 고덕대교가 이제 준공이 예정해 있습니다. 구리 고덕대교를 이용한다면 지금의 올림픽대로뿐만 아니라 강변북로까지도 원활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참 외곽 교통의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동구는 사실은 제 강남 4구 중에 하나 포함될 정도로 집값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주거 환경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대형 마트라든가 병원 등의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데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대학병원도 있죠. 대학병원 또 주변에 있는 상일동의 상권이라던가 고덕역에 있는 상권들이 고덕에 있는 신규 아파트 주변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모든 생활 인프라들을 같이 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생활 인프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고덕 같은 경우 샘터공원뿐만 아니라 고덕산이라든가 이런 녹지공원들도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들어가는 샘터공원역은 바로 물건지와 바로 인접해져 있기 때문에 도보로 저녁에 산책이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또 일자산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일자산 둘레길이라든가 일자산의 산행들 이런 것들이 조금 높은 산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있는 체육의 산으로서 많이 활용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주변에 그
게을리 공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들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녹지 공간뿐만 아니라 지금 뭐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세권도 잘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덕초등학교라든가 강덕초등학교 또 한영외고 같은 좋은 학군들이 주변에 포진되어져 있고요. 배재고라든가 또 컨벤션고도 같이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까지 같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자제분들을 두신 학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좋은 학세권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런 곳들을 좋아하시는 지방분들도 역시 자제분들을 좀 안전하게 그 학교를 등교시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선호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고덕동 소위 뜨는 지역입니다. 지금 뭐 보시다시피 일단은 지하철역에서 멀지 않은 곳이고요. 거기다가 주변 인프라 잘 돼 있습니다. 뭐 녹지 환경 워낙에 잘 돼 있고 그리고 학세권에 이런 환경도 갖추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자체도 좋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뜨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부터 살펴드리는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자, 호재들 더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개발 호재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 물건지 같은 경우는 준공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올 1월 달에 준공이 났습니다. 신속통합기획 1차 때 사실은 넣었다가 떨어진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후보지 중에 2차 후보지가 1월 28일 날로 권리산정 기준으로 확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는 입주권이 확보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칭으로는 고덕 2-2지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호재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입주권의 호재 외에도 9호선의 연장 사업에서 센터 공원역이 굉장히 초역세권에 있습니다. 실제 거리는 200m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 역이 들어옴으로써 생겨나는 그 초역세권으로 변모하는 것만 가지고도 1차적인 호재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산업단지가 들어옵니다. 고덕 비즈밸리 굉장히 유명하죠. 2023년도죠. 내년에 준공이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케아뿐만 아니라 한 7만 평의 부지에 한 15,000개의 일자리라든가 사업체군이 들어올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뭐 유통이라든가 상업시설 또 컨벤션 센터라든가 이런 문화관광까지도 같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고덕 비즈밸리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한 300m에서 400m 안쪽 거리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직장인들이 임차 수요로 확보되는 그런 곳에 위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외곽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죠.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2023년 4년도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같은 경우 경부고속도로하고 중부고속도로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해져 있기 때문에 두 곳에 있는 정체 구간들을 굉장히 많이 해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또 요 혜택을 바로 볼 수 있는 물건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2023년도에 고덕대교가 완성되기 때문에 강변북로로도 진입이 굉장히 원활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도로 시설이라든가 대교들이 생겨나고 또 최첨단 비즈니스 타운이 만들어진다면은 사실은 뭐 입주권 외에도 여러 가지의 호재들이 연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매도 시점이라던가 아니면 또 다시 뭐 어떤 차후의 노후의 월세 수익으로 전환하기에도 충분한 또 차익하고 수익이 동시에 보장되는 그런 호재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 호재들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고덕 비즈밸리 있죠. 이렇게 큰 곳이 들어오는 거고 거기다가 지금 뭐 고속도로 뚫립니다. 9호선 연장되죠. 뭐 재건축 이야기까지 해서 여기 전해드릴 소식이 워낙에 많다는 점 고덕동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개발 호재까지 살펴드렸고요. 이제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지막 남은 매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은 뭐 올 초 분양가라서 좀 저렴합니다. 예상 매매가는 4억 9,5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고요. 임대가는 2억 한 4,500만 원 정도를 한다면 실투자 금액은 2억 한 3천에서 5천 내외로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십니다. 네,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죠.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기 서울 강남으로 왔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지금부터 살펴드릴 텐데 다세대 주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강남구입니다. 강남구만큼 핫한 곳도 없죠.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에 진입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전용 면적은 19.81평방미터, 실사용 면적은 49평방미터로 한 16평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 8층 중에 6층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방 2개, 거실, 화장실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빌트인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고요. 준공은 2021년도 11월에 준공이 완료된 곳입니다. 매매가는 5억 1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건물은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8층 높이로 되어져 있습니다. 7차선 대로변에 위치해져 있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에 8층까지 높이 올라가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에서는 좀 깔끔한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면으로는 한 7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후면으로는 한 8m 정도의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진출입이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출차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차하기에 굉장히 좋은 공간들을 유지하고 있고요. 기계식 주차와 또 자주식 주차를 같이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주차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주차 구조가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1층 같은 경우는 사실 공원식으로 조금 더 조성을 해서 여유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놔서 입주민들이 좀 1층에서 좀 이렇게 여담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과 옥상에도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놔서 좀 세밀하게 같은 주민들끼리도 좀 이렇게 소통이 왕래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총 8층 중에 6층이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면으로 지금 도로가 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뭐 바깥으로 보여지는 야경이라던가 이런 풍경들이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색조로 인테리어를 한다 하더라도 잘 어울리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또한 뭐 인덕션이라던가 에어컨이라던가 세탁기, 냉장고가 다 빌트인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 전혀 불편하심이 없고 또 직장인들이라던가 신혼부부가 굉장히 선호하는 구조로 투베이 구조로 되어져 있어서 사용 면적보다는 훨씬 더 넓게 쓰실 수 있는 공간 활용도가 좋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강남구 개포동에 들어선 곳입니다. 이 다세대인데 이 8층까지 시원하게 올라가 있죠. 신축의 투룸으로 살펴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곳 화이트톤의 아주 세련된 인테리어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 건물에 대해서 특징을 한번 짚어드렸고요. 자, 그러면 강남구 개포동 이쪽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부터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입지 요건은 어떻습니까? 네, 입지에 가장 우선적으로 따져주는 것은 사실은 뭐 여기에서 얼마만큼 근접도가 좋으냐 아니면 진출입이 교통 상황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틀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양재 시민의 숲입니다. 시민의 숲에서 도보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재역이라던가 또 양재 신매봉역도 이용이 가능한 그런 곳에 위치해져 있고요. 양재대로라던가 구롱터널을 이용해서 남부 순환도로도 진출입이 굉장히 쉬운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서초 IC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 진입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교통적인 여건으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같은 경우는 녹지 환경도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뭐 구룡산이라던가 대모산 이런 산들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주말에 여유롭게 가족들과 같이 산행을 하시기에도 좋은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양재천 근린공원은 굉장히 유명하죠. 양재천을 따라서 굉장히 식구들끼리 많은 여유구 공간들을 많이 지키고 계시고요. 또 양재 시민의 숲도 굉장히 개장했을 때는 뭐 지방에서 보러 올 정도로 굉장히 넓은 규모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녹지 환경은 강남구에서 아마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녹지 공간들이 굉장히 훌륭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투룸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신혼부부라든가 직장인들에게 임대 수입을 많이 바라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요. 주변에 강남권 직장인들이 바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강남으로 가는 사실은 연결 버스들이 마을버스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노선들이 확보되어져 있기 때문에 버스라던가 자차로 이용하시기 굉장히 좋은 그런 직장인들 군집들을 주변에 두고 있고요. 또 양재 우면 R&D도 지금 이제는 서서히 들어차서 그런 산업단지로 조성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또 고학력과 또 그런 고임금의 인력들이
들어올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개포동은 한창 건축 중에 있어요. 이런 건축들이 차후에도 계속되어져 있는 것들이 연도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재건축 이주 수요의 어떤 혜택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판교 직장인까지도 유입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접도가 좋은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학군도 빠뜨릴 수가 없죠. 개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군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요. 포이초등학교라든가 국립학교죠. 국악 중고등학교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쪽 학군들을 위해서 이주하시는 그런 지방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양재 우면 양재 테크시티죠. 양재 테크시티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래전에 계획이 돼서 서울 안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있었는데 이런 양재 우면 ITC 혁신 거점 도시라는 것이 조금씩 변경이 되기는 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박차를 가해서 착공과 이런 준공들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과 LG, KT의 연구단지들이 좀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입주해서 조금씩 그 영역을 늘려가고 있고 4개 권역 중에 사실은 이런 산업단지와 같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가 상승이라던가 또 이쪽에 어떤 대규모 변모들이 보여진다면 판교라던가 상암, 마곡 이상의 그런 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호재를 갖고 있습니다. 양재 지구단위 계획이라던가 서초 지구단위 계획도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뭐 고층의 제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묶어놨었는데요. 이런 층에 대한 제한들을 많이 없애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한 수익성들이 좋아지고 주변에 있는 롯데칠성 부지가 지금 한 250m까지 건축이 될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롯데칠성이 250m가 올라간다고 하면 뭐 63빌딩이 249m라고 하니까 63빌딩보다 더 큰 그런 건물 구조가 되기 때문에 테헤란로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또 역에 들어간다라는 어떤 신설 예정 구역이 있는데요. GTX 신호선이죠. 활용도가 제일 높은 GTX 신호선이 올해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GTX 신호선이 양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삼성이라던가 이런 강남까지의 접근도가 훨씬 더 좋아지고 외곽으로의 접근도도 좋아지기 때문에 GTX-C에 따른 집값 상승분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물건지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갖게 되는 데는 위례 과천선인데요. 위례 과천선 같은 경우는 이미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확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착공 후 개통까지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지만 위례 과천선이 지금 포이 사거리 쪽에 역이 들어설 예정이 있습니다. 물건지에서 이 역사까지는 한 200m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양재 시민의 숲과 한 10분 정도의 거리겠지만 위례 과천선 포이 사거리역이 준공이 돼서 개통이 된다면 초역세권으로 거듭나는 그런 건물로 변할 수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입주권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매수를 하시는데요. 3080, 00으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2월 4일 이후 또 6월 28일 이후에 등기가 나온 것들은 청산 대상이라고 그렇게 많은 우려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어제 오늘 발표를 했죠. 그 발표 이후에는 청산 대상자들한테도 희망을 한다면 특별 분양권을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안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청산의 우려가 없는 그런 빌라들을 조금 더 매수를 하신다면 또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다면 개포 같은 경우는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보통 3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작은 투자금으로 차후에 한 30억 이상의 아파트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서울 강남 개포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 강남의 인프라 워낙에 완벽한 거 알고 계시죠? 어른들 우리 이 일자리 많고요. 거기에다가 애들 학교 다니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지금 살펴드리는 곳 양재 시민의 숨역에서 근처에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양재지구 이쪽에 큰 개발 호재들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거기다가 GTX 신호선까지 해서 앞으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들 꼼꼼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입지 호재까지 짚어드렸고 그러면 이 주택의 가격까지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예상 매매가는 5억 1천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에 편입을 시켜도 좋을 정도의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상 임대가는 한 4억 6천만 원 정도를 예상한다면 실투자금 한 5천만 원 정도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궁금한 점 전화 주시거나 문자 메시지로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죠. 자,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생활 인프라와 더불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하는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에는 강북권으로 왔는데 강북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눈여겨보는 지역이죠. 마포구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마포구 성산동의 주택이라고 하는데 일단 개요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마용성 중에 하나죠.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경의중앙선 과자역에서 도보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거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용 면적은 29.75평방미터, 실사용 면적은 한 14평 정도 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총 층수 5층 중에 3층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이 모두 다 풀로 빌트인으로 되어져 있는 풀옵션 구조입니다. 준공은 2019년도 3월에 준공이 완료된 물건이고요. 매매가는 3억 8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건물은 지금 2동으로 되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총 28세대 중에 한 세대를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2동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라던가 내부 공간들이 좀 활용하기가 좀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좀 여유롭게 출차가 가능한 그런 개방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입주민들끼리 중간에서 만들 수 있는 무슨 커뮤니티 시설들도 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2동으로 해서 좀 넉넉한 공간들이 빠져 있는 그런 외관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 구조도 잘 되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뭐 투룸 구조들이 요즘은 소형주택들이 굉장히 내부 구조라던가 시설물들에 대한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진 설계라던가 이런 안전뿐만 아니라 주방간에 있는 뭐 어떤 불상사를 막기 위한 CCTV라든가 이런 보안 시스템들까지도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2동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CCTV 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실 만큼 굉장히 보안 시설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안쪽도 지금 투룸 구조이면서 거실의 활용도가 요즘 좀 좋기 때문에 거실을 화이트 톤의 그런 개방감 있는 구조, 통창 구조로 되어져 있고 밖에서는 안이 잘 안 보이지만 안에서는 밖이 잘 보일 정도의 그런 이중 유리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생활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쓴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 그런 내부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풀옵션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 직장인들이라든가 신혼부부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들어와서 입주해서 생활이 바로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겉모습만 봐도 일단 신축이구나 싶은 깔끔한 건물이죠. 주차 공간도 차 대고 끌고 나가는데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 안으로 좀 들어가 보시면 내부 구조, 거실도 시원하게 좀 잘 나와 있고요. 참 크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풀 옵션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건물 한번 살펴드렸고, 이쪽 동네에는 또 어떤 입지를 자랑하고 있을까 더 뜯어보겠습니다. 자, 입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이쪽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역에서는 한 도보 한 7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경의 중앙선이죠. 가자역에서 한 도보 7분 한 600m 정도 거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6호선 마포구청역이라던가 2호선 홍대 입구까지도 사실은 연결이 가능한 그런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합정역까지도 뭐 마을버스 한 코스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적인 구조가 굉장히 잘 되어져 있고 주변에 젊은 층들이 많아서 젊은 층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대로 등을 굉장히 잘 나갈 수 있을 만큼 교통구조가 잘 되어져 있는데요. 뭐 내부순환도로라든가 월드컵대교, 성산대교, 양화대교 어떤 것들을 통하더라도 양방향으로 이런 소통, 교통소통이 잘 되어져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룸에 지금 뭐 생활 여건들이라든가 인프라들을 좀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홍대 상권도 있고요. 또 주변에 농수산물 시장이라든가 지금 대형의 뭐 영화관들 또 이런 먹자 골목이라든가 볼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구조에 있는 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명리단길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길들을 많이 구경하러 오는 그런 친구들이 많을 정도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다시 뜨고 있는 뭐 성리단길이라든가 또 연남동 상권까지도 인근에 있어서 볼거리가 아주 좋은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녹지 공간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요. 망원 한강공원이라던가 평화의 공원 또 여러 가지 공원들이 주변에 산재되어져 있고 또 공원들과 경의선 숲길 같은 그런 어떤 소규모 공원들이 많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 산책로를 주변에 있는 어떤 그 문화시설이라던가 이런 걸 즐기면서 산책이 가능한 그런 녹지 공간까지도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한번 들어오시면 참 이사를 안 갈 정도의 그런 곳이다라고 합니다. 또 대형마트라든가 시장에 있는 생활 인프라 시설들도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은 직장인들이라든가 이런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이고요. 또 주변에 학군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2호선 라인에 대학을 보내면 성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연세대라든가 이화여대 또 서강대라든가 홍익대학교 등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뭐 학교로 등하교하거나 또 학생들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수요들을 임차 수요도 같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입지역이 워낙에 훌륭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는 그런 업무단지, 주요한 곳, 일자리들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 명품 학군도 자랑하고 있는 곳, 그만큼 인프라도 받쳐주는 곳이 바로 이 동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또 개발 소식들은 뭐가 있는지도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그럼 이사님, 개발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도 지금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지금 50% 이상의 동의를 해서 마포구청에다가 사전 검토를 제안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입주권이 확보되는 그런 다세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합과 분양을 해서 총 한 3,000세대 정도로 분양할 예정이기 때문에 33평형과 42평형을 일반 분양과 조합원 분양으로 측정을 해놓고 도시개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업무단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또 상암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직장인 군에 대한 유입이라던가 또 주변에 마용성이라고 말을 할 만큼 마포구의 아파트 가격들이 굉장히 치솟고 있어서 이런 입주가 확보된 빌라들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가자 역세권 도시정비 민간 재개발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 조합 쪽에서 내보인 조감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공임대라던가 이런 몇 가지를 제외하고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은 33평형과 42평형, 큰 평형 2평형으로만 진행을 할 예정에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그 아파트 시세들을 보신다면 향후에 뭐 재탄생하게 될, 변하게 될 그런 가치도 눈에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제일 핫한 게 입주권이 나오는 빌라들에 대한 투자인데요. 이런 재개발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매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수색 역세권 복합 개발도 올해 이제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상암 DMC 쪽에 상업시설과 이런 시설들을 만들고 주변에 단절됐던 이런 단절지들을 좀 이렇게 연결하는 구도의 어떤 사업들, 도시계획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총 한 30만 평 부지가 이제 이 수색 역세권 복합 개발로 만들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상암 쪽에 뭐 상업시설을 두고 문화와 관광, 유통, 또 숙박 판매까지도 같이 되어져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역세권 개발이 한 번씩 진행이 되고 난다면은 주변에 있는 지가라던가 아니면 가격들의 상승은 굉장히 많은 큰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그런 곳들이라고 하고, 또 2022년도 올해죠. 올해 착공 예정이고 착공을 하게 되면은 사실 준공까지는 얼마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향후에 뭐 몇 년 안에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여기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부평 대장 신도시에서 홍대까지 이루어지는 대장 홍대선이 2023년도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여기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인천이라든가 부천 쪽에 있는 그런 그 인구들이 이쪽에서 상업시설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다, 또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착공이 되고 또 역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들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이쪽에 인구 유입이라든가 또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감안해서 역사 계획을 한다라고 보신다면 앞으로 이 주변에 집가 상승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는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서울 2호선 청라도 연장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뭐 부천 대장 홍대선뿐만 아니라 2호선 청라까지 청라국제 신도시까지 이어지는 2호선 그 청라 연장이 추진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서쪽으로 굉장히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자역이라던가 이런 수색역이 서부 쪽에 한 새로운 축으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개발 호재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3기 신도시 알고 계시죠? 부천 대장 쪽에서 이 홍대까지 연결하는 대장 홍대선 요거 들어선다는 거예요. 바로 요 근처입니다. 자, 아무데나 아무 지역이나 이렇게 길이 뚫리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자, 이쪽 동네 자체가 가자역 근처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자 역세권 근처에 재정비 사업, 재개발 사업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일대,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개발 호재 꼼꼼히 살펴드렸고, 자, 지금부터는 가격도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자, 이사님, 여기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여기 가격은 지금 현재는 뭐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지금 현재 서울 안에서 뭐 한 4억 미만의 투룸 빌라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입주권이 확보되는 그런 지역이면서 3억 8천만 원의 분양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분양가가 적용되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세를 임대 시에는 한 2억 6천만 원 정도를 전세를 놓을 수 있고, 현재는 지금 2천에 월 110만 원 월세로 진행 중인 곳이기도 합니다. 대출을 이용하시거나 또 전세를 이용하신다면은 실투자 금액 한 1억 2천 정도, 또 월세 시에는 한 1억 6천 정도를 가지고 또 세를 받으시면서 어떤 재개발의 기대를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의 주택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죠. 자, 이번에 만나볼 부동산은 지역을 좀 많이 옮겨보겠습니다. 여기 충청북도로 떠나보도록 하죠. 자, 충청북도 충주시로 가겠습니다. 앙성면에 위치한 이번에는 건물 아니고요, 토지로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이사님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중부 내륙철도죠. 지금 중부 내륙철도에서 KTX역으로 확정이 되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앙성 온천역 KTX에서 도보 한 5분 안쪽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지 면적은 165평방미터이고요. 현재 계획관리 지역에 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매매가는 1억 2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토지 특징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토지는 답으로 되어져 있는 단필지 토지입니다. 사실 역세권에서 답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조금 작은 규모의 단필지를 찾기가 힘든데요. 올
초에 여기 개통을 했습니다. 사실은 온천지구에서 지구단위 해제를 하고 지금은 역세권 개발 계획이 한참 진행 중이고 추진 중인 그런 곳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 역 앞에 상업지역이라던가 주거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역세권 개발 부지 앞에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에서 한 200에서 250m 안쪽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역의 진행도 그 조합의 진행도에 따라서 역세권 개발로 그렇게 조감도가 나와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에서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조감도들이 굉장히 조합이라든가 추진위에서 많이 만들어 놓고 있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워터파커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앙성산단 또 산업단지에 맞는 그런 주변 배후 세대들이 들어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온천지구를 활용을 하면서 충분히 개발 가치가 있는 그런 곳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답 상태로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전에 가까운 농작물을 할 수가 있고요. 계획관련 지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차후에 환지 방식으로 역세권 개발에 편입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지금 역사에서 한 200에서 250m 떨어진 초역세권 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충주시 앙성면에 위치한 토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뭐 아무데나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곳은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모습도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무엇보다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초역세권의 앞으로의 활용 가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토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확한 위치 얼마나 좋은지 지금부터 더 자세히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사님, 그러면 입지 여건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죠. 네, 사실은 뭐 충청북도라고 하면 굉장히 먼 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향후에 여기 다 완성이 되고 개통이 된다면 수서에서 한 30분 정도 안쪽의 거리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수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중부 내륙선 KTX 앙성 온천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 200에서 250m 안쪽에 있기 때문에 향후 역세권 개발 부지로 편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부발까지 연결이 되어져서 경강선을 이용하셔서 수소로 진입하거나 판교로 진입하실 수가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라든가 북충주 IC를 통해서 평택 제천 고속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진입도로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내부 외곽 순환도로들이 잘 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곳에 지금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앞으로도 예정됐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건데요. 그런 어떤 고속도로라든가 고속철이라든가 이런 그 교통 호재뿐만 아니라 비내섬의 온천랜드라든가 이런 관광지도 같이 인접되어 있고요. 굉장히 큰 골프장이죠. 충주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시설물로 골프장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테마파크라든가 온천을 이용한 탄산 온천이라고 합니다. 탄산 온천을 이용한 이런 워터파크들도 시설 계획들이 도시계획 안에 다 들어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뭐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배후지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원천적인 그런 투자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인접해져 있습니다. 특화 기술산업단지라든가 뭐 동충주 산업단지, 또 충주 산업단지, 또 목행 산업단지,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 중에서 원주라든가 이런 산업단지랑 같이 경쟁을 했던 바이오 산단도 충주시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한 53만 평 정도가 이제 들어올 예정에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계속 1위에 뽑혔던 게 충주이기 때문에 충주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분양을 하면은 분양이 바로 끝난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미 들어와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온천 지구 단위를 해제하고 역세권 개발 계획으로 들어간다면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라던가 주변에 있는 그 생활 정주 인구들이 이 역을 통해서 서울이라던가 이런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생기기 때문에 역세권이 상업적인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컨벤션 센터라던가 이런 시설물들로 대규모로 조성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입지 여건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곳은 앙성 온천역에서 걸어서 5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고요. 주변에 온천랜드의 관광지와 근접한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주변에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토지 위에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볼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곳이죠. 자, 그러면 입지에 이어서 이번에는 앞으로의 개발 소식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네,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관해서 한 30만 평 정도가 지금 역세권 개발로 진행을 한참 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뭐 사실은 뭐 조감도가 여기저기서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는 온천 테마파크라던가 컨벤션 센터 또 주거 시설들이 같이 들어올 그럴 예정이고 대규모 쇼핑타운이 들어올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드림파크 산단이 한 63만 평 정도가 현대산업개발이 주도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것들이 협의가 다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바로 위쪽으로 있는 앙성 산단뿐만 아니라 여러 산단 산업단지가 더 많이 조성될 그런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신호장 역이긴 하지만 바로 전역이죠. 금가역에도 금가 산업단지가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산업단지들의 인구들이 또 직장인 인구, 돈을 쓰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예정에 있고 이들이 선호해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역에서 한 200에서 한 300m 안쪽 거리에 있는 토지는 분명히 다시 바뀐다면 상업시설이라던가 이런 굉장히 오피스타운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바뀔 그런 가능성, 업무직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또 농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투자처로서는 가장 좋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과천과 서충주 민자 고속도로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평택 제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속도로까지도 계속해서 들어갈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사실은 교통이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속도로들이 진행이 된다면 서울로 들어오거나 또 같은 평택이라던가 제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진입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충청 내륙과 고속도로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진행되어져 있는 그런 도로들을 좀 더 보완을 하고 또 옆으로 들어가서 산업단지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제2가지라인들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충주 앙성 온천역을 기점으로 새로운 충북의 축이 새로 생긴다. 충청도의 강남이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굉장히 좋은 유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드림파크 산업단지가 2026년도에 착공이 아니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역사의 개통과 전후로 해서 착공과 준공이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금가 산업단지도 2028년도에 준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역사를 기점으로 사실은 도보 10분 안쪽, 또한 차량으로 하는 5분 안쪽 거리에 굉장히 많은 산업단지들이 이미 내정되어져 있고 지금 토지 보상이라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그런 토지이기도 합니다. 자, 개발 호재들 살펴드렸습니다. 이거 고속도로도 여러 개 지금 뚫리고요. 산업단지 여기저기 속속 더 생겨나는 곳입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이 스며드는 곳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개발 호재까지 충주시 안성면의 토지에 대한 이야기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이 토지의 가격이 어떤지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리죠. 자,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앙성 온천역에서 도보로 한 200에서 250m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런 초역세권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지 면적은 165평방미터 단필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는 계획관리 지역이고 지금 현재 지목은 답으로 되어져 있고요. 매매가는 한 1억 2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주거지역이라던가 최소 주거지역으로만 바뀌어도 굉장히 큰 종상향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충청북도 충주시 안성면에 위치한 토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기 전에 세미나 소식 있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 세미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액으로 시작하는 실전 경매, 공매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와 7시에 진행이 되고요. 선정능력 4번 출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시고 또 한 가지 세금 및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투자 방안에 대한 설명도 해주신다고 하네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선정능력 4번 출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전화 마찬가지로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미 이사님은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2610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tv.집통닷컴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